아니, 보호자님들이 강아지 산책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도 계속 산책을 시키고 원래 산책 많이 하면 좋잖아 하면서 지나치고, 그러다 나중에 왜 갑자기 아픈지, 왜 더 안 걷는지 이유도 모른 채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산책을 덜 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괜히 더 시켜서 생기는 문제인지 사실 저도 구분 못할 때가 많았어요. 오늘 영상은 산책을 얼마나 해야 하느냐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절대 산책을 시키면 안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그때 왜 계속 데리고 나갔을까, 이런 후회는 앞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보호자님의 판단 하나가 아이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책은 무조건 좋은 거고 많이 할수록 건강해진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산책은 좋은 활동이지 항상 안전한 활동은 아니더라고요. 강아지에게 산책은 운동이자 자극이고 동시에 체력과 컨디션을 소모하는 활동입니다. 아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는 그 자극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아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미묘해서 원래 이 정도는 그러잖아 하고 지나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늘 나가야 하나가 아니라 오늘 아이 상태 괜찮은가 입니다. 오늘 산책을 쉬어도 아이 건강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쉬어야 할 때 계속 데리고 나가면 그 선택이 아이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하루 30분, 1시간 같은 기준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아이는 부족한가? 걱정하는 보호자님들도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아침 저녁 하루 30분씩은 꼭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산책 시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이, 체력, 회복 속도, 최근 컨디션에 따라 매일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어린 강아지나 노령견은 산책 시간보다 산책 후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산책을 하고 집에 왔는데 바로 편하게 쉬지 못하고 숨 고르기가 오래 걸리거나 평소보다 처져 보인다면 그날 산책은 이미 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책을 무조건 줄이거나 늘리는 대신 산책의 방식을 조절하는 보호자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전 구간을 걷게 하지 않고 일부 구간은 강아지 유모차를 사용하시거나 해서 체력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과하게 지치지 않으면서도 바깥 냄새와 소리, 풍경 같은 산책의 핵심 경험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산책 후 아이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바로 편안하게 쉬는지, 회복이 빠른지, 이 반응이 가장 정확한 산책 기준입니다. 작은 애니까 괜찮겠지? 대형견이니까 많이 걸어야겠지? 이런 말 많이 하죠. 하지만 단두종이나 소형견은 호흡 구조상 체온 조절이 어렵고 무리한 산책은 숨참이나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성이 높은 견종은 산책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쌓여 문제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는 잘 걷는데요? 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품종 자체가 아니라 산책 중 회복 속도와 반응입니다. 이때 강아지 유모차는 산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걷게 하는 대신 힘들어질 때 잠시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산책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산책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잠깐 나갔다 올 건데 괜찮겠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해지는 시기가 여름과 겨울입니다. 여름철 아스팔트는 사람 기준으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닥이 관절과 근육을 빠르게 굳게 만듭니다. 이럴 때 산책을 아예 안 나가는 것도, 무리해서 걷게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꼭 나가야 한다면 지면 온도가 높은 낮에는 유모차로 이동하고 안전한 구간에서만 잠깐 내려 걷게 하는 방식은 계절 산책에서도 특히 효과적입니다. 산책 중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거나 자주 멈추거나 주저앉거나 헐떡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보호자님들이 떼쓰는 건가? 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고집이 아니라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혀나 잇몸색이 달라지거나 떨림, 구토, 설사가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산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날 산책을 못했다고 아이 컨디션이 나빠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데리고 나갔을 때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좋은 산책일까요? 행복한 강아지는 몸이 부드럽고 꼬리를 자연스럽게 흔들고 산책 중 보호자를 자주 확인합니다. 걷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유모차 안에 있을 때도 주변을 편안하게 관찰하고 보호자를 바라본다면 그 역시 산책을 즐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산책을 할 때 얼마나 걸었는지가 아니라 아이 표정과 몸의 긴장도를 함께 봐주세요. 산책의 핵심은 거리도 시간도 아닙니다. 아이 상태를 읽고 그날에 맞게 조절하는 관계의 시간입니다. 걷는 산책도 쉬는 산책도 유모차를 병행하는 산책도 모두 아이를 배려하는 선택일 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걷게 할까? 보다 오늘 아이는 어떤 상태일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는 보호자라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